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논술 채널에서 22학년도 수능 22학년도에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논술과 수능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애증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능 준비는 모두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내신도 준비하시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하는 분들이나 재수하는 분들은 이제 내신은 필요 없지만 자, 이게 기본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여기에다 논술을 추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원래 11월 3주에 수능이 있어요. 그리고 수능 보고 다음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학교들이 대개 논술을 보고요. 여기에서 다음 주에 보는 학교, 그 다음 주에 보는 학교까지 있고 또 수능 전에도 보는 학교가 있죠. 그런데 자, 원서를 접수해놓고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볼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적이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가채점을 했을 때 자기의 점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췄으면은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시험을 보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이거 떨어진 것 같은데 최저 못 맞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논술에 있어서 어떤 동기부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문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좀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많은 이제 22학년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포스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분석해드리는 거는 일종의 문제의 양상, 그리고 형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수능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그 논술에서 나오는 문제 형식을 좀 많이 차용해서 이제 나오고 있다. 의 형태도 좀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법과 작문을 이제 대부분이 선택을 하실 텐데 화법과 작문은 도대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그대로 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대로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시 문제라고 이제 발표한 문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변별성을 좀 주기 위해서 바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한 형태를 좀 얘기해 볼까요? 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이 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냐면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점수죠. 점수 자체가 11에서 15번까지보다는 1에서 10번까지의 점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을 당연히 선택할 것처럼 아마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 양상을 봤을 때 이게 이제 화법과 작문의 1번 문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발표 계획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자, 원래는 어떻게 되죠?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혹은 뭐에 대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익숙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보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약간 달라진 건데 원래는 이 선다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죠. 자, 이게 원래 두 개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나타난다는 건 원래 하나의 지문의 마지막 문제에 배정되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2번 문제는 자, 보기, 선다, 제시문을 3개를 같이 비교 분석해 보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 뒤에 문제가 앞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배점이 조금 높아졌죠. 자,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보기를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구성이 좀 달라진 거예요. 뒤에 문제를 앞으로 도치시키면서 난이도를 좀 높게 가져갔다. 그리고 보기와 선다와 제시문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2, 1에서 1, 1로 난이도 조정이 좀 된 겁니다. 그리고 37번은 어떤가요? 자,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했군.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한 형태는 뭔가요?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고, 아, 이건 동일하다. 맞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아, 그럼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겠는 게, 아, 뒤에 부분이 내가 못 읽었는데 이건 맞는 것 같아. 얘가 정답이야. 이게 형태가 가장 익숙할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형태가 여기에서 조금 난이도를 높게 가져가고 그 뒤에 나오는 문제가 일반적인 객관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치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 쉬운 문제 1,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싫어했던 보기와 선다, 제시문을 모두 봐야 되는 문제가 1, 그 이후에 일반적 객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모, 이거 쓰기라든지 아니면 읽기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러한 기본 지식이 있긴 있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관계를 파악했군 추상적으로 바뀌죠. 여러분들이 판별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고가 조금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화법 작문의 첫 번째 관문은 약간 난이도도 약간 높아졌고 거기에다가 약간 일반적인 지식이라든지 혹은 개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를 풀 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들이 보통 1에서 3번 문제 혹은 1에서 4번 문제를 푸는데 필요했던 시간이 대략 5분 이내에 해결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7, 8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큰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의 지문으로 가볼까요? 역시 지문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고 혹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21학년도의 수능은 대개 수능을 보고 온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선배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 조언이 뭐냐? 문제 자체는 동일한 것 같다. 그런데 푸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워졌다. 이런 말들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요거를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문제의 형태는 유지하되 푸는데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 푸는 거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첫 번째, 제시문을 확인하기 좀 어려워졌다. 두 번째, 선다의 선택 요지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 세 번째,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가 상향 조정됐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다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1학년도의 수능 자체는 국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다. 그냥 예년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아진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던 11시 반인가 12시 정오인가에 이제 국어 문제가 떠서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올해 문제는 정말 어렵게 낸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인상이 선다의 선택, 요지,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유형으로 났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앞말은 맞는데 뒷말은 틀리다거나 앞말은 틀린데 뒷말이 맞다거나 그리고 앞말 맞고 뒷말 맞고 이렇게 복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고르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선다를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 이런 문제가 좀 많았어요. 즉 제시문이 어렵게 났다기보다는 제시문과 난이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선다가 조금 읽기 어려워졌었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뀌는 형식도 난이도라든지 제시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선다에서 여러분들을 금방금방 풀 수 없도록 발목을 좀 잡고 있다. 이런 인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시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풀던 기본 문제 유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갔을 때 자, 역시 보기가 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특히 보기와 여기에서 이렇게 둘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문제 양상을 봤을 때 이 제시문은 아마 앞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뒤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이 부분이 제시문 형태고 이게 문제에 있다거나 그래서 이 제시문을 봤을 때는 다른 페이지에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보기가 나오고 선다가 2분의 1로 분리돼서 나오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좀 약간 귀찮게 만들 겁니다. 역시 보기도 2단 구성으로 나눠져 있고 선다도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 좀 귀찮은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눈으로만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수능 예시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 자체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변화할 거냐를 봐야 되긴 하지만 저는 이 영 형태를 좀 유지를 할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변별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본 문제 하나, 귀찮은 문제 하나가 나온 다음에 역시 그 다음 3번 문제는 보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유형이에요.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 내용이다.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특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1학년, 2학년 때 풀었던 문제에서 다음 페이지에 항상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약간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제시문이 나왔을 때의 세 번째 문제에서 약간 상위어 위주로 선다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상위어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3번 문제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번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여기에서도 한번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풀기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 풀어봤으니까. 자, 그리고 배정된 또 하나의 문제 4번 문제가 있죠. 자, 여러분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벌써 이해를 하였겠지만 자, 3점 배점에 역시 보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2학년도의 문제는 보기를 좀 많이 활용하는 이런 특성이 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선다, 이 4번에서 배점이 높은 선다의 형태는 꼼꼼하게 읽어봐서 확인까지 마치셔야 해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어디서 보셨죠? 원래 비문학을 풀 때 비문학에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 그리고 중반급의 난이도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하던 방식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화법 작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 부족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문제들을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좀 멀리 돌아가는 방식이긴 하지만 유사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 번 풀어봐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구성이라든지 난 뒤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다, 앞에 문제를 풀어보겠다, 혹은 문제가 많이 배정된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다, 아니면 문학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먼저 빨리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선택한 문제에서 남은 시간을 보고 풀어보겠다. 자, 전략은 모두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화법 작문을 선택하신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가 반드시 필요하실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가는 교재실을 조사 보도가 초이고 나는 블로그에 대한 작성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하고, 자, 이것도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소한 형태는 아닙니다.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